제가 20살 때부터 일단 사업을 한 3년 반 정도 했었는데요. 3년 반 하면서 했던 게 되게 개발 쪽이나 지금으로 치면 약간 메타버스 같은 거를 2012년, 3년도 이때 개발을 했었어요. 제 사주도 그렇고 제가 파악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정확히 뭔가를 되게 사부작거리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지구력이 많이 딸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벌리는데 이제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걸 이런 걸 잘 못해서 저희가 했던 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완구 사업이었고 완구 사업과 이제 메타버스를 연계를 해가지고 교구도 쓰면서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뭔가 활동도 하고 이런 컨셉의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초반에 자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초반에 막 3억 정도 빚을 지고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93년생 닭띠 무신일주 남성분과 대운스토리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무신일주입니다. 지금 뭐 결혼은 아직 안 한 미혼인 상태이고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S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네,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간단하게는 그냥 재무 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경영기획이라는 회사의 살림살이를 맡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살림살이를 기획하는. 네, 살림살이를 기획하는. 예전에는 개발 이런 쪽도. 네, 맨 처음에는 원래 개발적으로 입사를 했다가 약간 취업 사기 당한 거죠. 개발을 할 줄 알고 왔는데 이제 개발을 시키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S 회사면 조금 되게 여러 S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저는 연결을 담당하는 그 회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삼성 그러면 거기는 통신이 아니고 거기는 반도체인가? 거기 뭐라고 해야지? 거기는 이제 제조 회사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주적으로 보면 이 사주가 그 연구도 잘 맞고 그다음에 관성 기본이 강하니까 관리자, 경영, 목 기운이 강하니까 기획, 그러니까 경영 기획 새로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주 잘 맞는 다 가능하다고 봐야죠. 참고로 이제 닉네임이 뭐가 되시죠? 레오 아빠, 레오 데디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자녀분의 이름이 레오. 제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레오라 가지고 레오 데디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레오님은 예전에 이제 저랑 그 상담을 하다가 조금 몇 번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알게 되신 분인데 예전에는 사업도 해봤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어떤 사업을 해보셨었죠?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제가 20살 때부터 일단 사업을 한 3년 반 정도 했었는데요. 일단 3년 반 하면서 했던 게 되게 개발 쪽이나 지금으로 치면 약간 메타버스 같은 거를 2012년, 3년도 이때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빨리 했는데 너무 빨랐던 거죠. 네, 너무 빨라서 이제 결국에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런 것도 하고 이제 하면서 또 행사업 같은 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발명 전시회라든지 이런 창업과 관련된 행사 같은 걸 여는데 뭐 그런 행사 같은 거를 이제 저희 회사가 위탁해가지고 이제 대행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런 참 이게 글로벌하고 사람 상대를 많이 해야 되고 약간 영업적인 것도 필요하고 약간 기술적으로도 뭔가 이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 일이네요. 언제 들어봐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제 손으로 좀 만드는 걸 좋아해서 사업을 했을 때도 되게 나쁜 점도 분명히 많았었는데 고생을 너무 제가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생을 좀 나이에 비해 많이 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뭐 좋은 거는 이제 그래도 제가 뭔가 내 손으로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성향 파악을 기본적으로 어린 나이에도 그래도 좋은 경험 통해서 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주 같은 경우는 사실 못하는 게 사실은 없죠. 이것저것. 그러니까 뭐 문창기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없다고 해도 머리를 대신할 수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제 손재주나 뭔가 만들어내고 가공하고 생산해내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가는데 그게 이제 또 재성을 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업적인 사업적인 부분 발달이 또 바로 돼버리게 되는. 그다음에 또 관성까지 재생 관으로 되니까 관성을 또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제
그런 브랜드적인 어떤 사업체적인 부분을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한 번에 다 가능한 사주가 되는데 아쉬운 건 일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의식이나 어떤 야망적인 부분이나 이런 면에서 환경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이제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과 약간 그 무대뽀 같은 기질이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사실 무대뽀 같은 기질이 좀 상승을 시켜주면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기본 관성이 강하시니까 이게 공망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큰 조직의 취업 취직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지만 이게 좀 불안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주 자체가 이제 인복도 기본 좀 많은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앞으로는 연결해 나갈 수도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사주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주도 그렇고 제가 파악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정확히 뭔가를 되게 사부작거리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지구력이 많이 딸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벌리는데 이제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걸 이런 걸 잘 못해서 제가 약간 취하고 있는 전략은 대신 조금씩 작심삼일을 여러 번 하자라는 게 제가 뭔가 파악한 저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예전에 사업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러면은 그거를 나중에 이제 팔고 그만두신 건지 어떻게 되셨는가요? 뭐 어떻게 보면 창업이나 사업에서의 엑싯이라는 이게 출구 전략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쉽게는 회사를 팔고 나오는 방법이 있고 그거 외에도 아예 폐업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엑싯 전략이긴 하거든요. 폐업을 하고 지금 제가 그냥 기업에 입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엑싯 전략인데 그럼 망한 건 아니고 폐업을 그냥 하는 거죠? 네, 폐업을 그냥 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이 그때 사업이 아직도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법인으로 운영을 하던 거를 이제 그때 창업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개인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맡게 되면서 수익을 조금씩 크게는 아니고 입금이 지금 월마다 이렇게 들어오고 월마다는 아니고 이제 뭐 분기나 반기 단위로 약간 배당 같은 걸로 조금씩 받고 있는데 그 개인 사업자가 지금 맡고 있으면 지분이 있는 게 아닌데도 그게 가능한가 보네요. 네. 그렇게 이제 뭔가 임용 계약을 저희끼리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찍이 이제 사업을 해보셔가지고 망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었지만 뚝심이 부족해가지고 그만두게 되신 건가요? 그게? 사실은 그때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군대라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됐었고 그리고 보통은 사업을 하는 초창기에 자금을 여기저기서 끌어오고 굉장히 많이 빌리는데 3년 반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3년째 되는 날에 은행에서로부터 이제 상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대부분 창업 기업들이 이제 3년이 좀 기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갖고 있는 뭐 부동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사업을 지속할 건지 아니면 스탑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저희는 사실 여러 가지 주위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뭐 군대 문제도 해결 안 됐으니 이거를 정리를 하자라고 그래서 이제 뭐 사업적인 게 아니라 나이적인 부분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갔고 그 뒤에는 이제 취업을 하신 형태로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성공을 거뒀다고 좀 완전 성공은 아니죠. 근데 실패를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않았다. 사실은 저희가 했던 게 뭐 아까 메타버스라는 뭐 개발도 했다고 했지만 제조업도 같이 했었거든요. 메타버스랑 제조랑 어떤 연관성이?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완구 사업이었고 완구 사업과 이제 메타버스를 연계를 해가지고 교구도 쓰면서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뭔가 활동도 하고 이런 컨셉의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초반에 자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초반에 막 3억 정도 빚을 지고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다.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시네요. 그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 도전해보고 실패도 안 하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는 게 그 한 두세 명에서 만드셨던 만들었다가 이제 나중 가서는 직원은 한 15명
정도까지는 썼었죠. 근데 이제 사실 열정페이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했었긴 한데 사실은 너무 지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 성향 자체가 되게 보험을 많이 들어놔요. 그러니까 진짜 망할 것 같다 싶으면 약간 한 발 빼놓고 상황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전력 질주를 안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유도 없는 거고. 네, 그때는. 네. 너무 어리니까 아직 네. 뭐 그렇게 급하지가 않으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뭐 직장 생활이나 직업 미래의 어떤 성공. 지금 일단은 제가 회사에 들어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도 좀 채우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매달 그냥 그 월급날에 제가 이제 격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맞아요. 줘야 되니까. 네,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 피를 되게 말리면서 맨날 살아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진짜 숨만 쉬어도 어찌됐든 월급이 네, 월급은 나오니까 되게 여기 만족하실 생활에- 만큼 나오시나요 월급이? 네, 월급은 이게 항상 받긴 받아도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그 캐시카우는 캐시카우대로 따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직장 다니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뭔가 디지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튜브도 그렇고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변 지인들하고 같이 작은 프로젝트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지인들이 이제 컨텐츠를 저한테 제공을 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전자책 형태로 제가 이제 디자인을 입히고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웅맨님 이렇게 맨 처음 전화를 했을 때도 사실 막 말씀드렸던 게 같이 책 만듭시다 이렇게 전화로 다짜고짜 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해볼까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뭐 직책이나 뭐 이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는 직책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아가지고 다 이제 20대부터 50대까지 다 그냥 땡땡님이라고. 그래요? 네, 직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나이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제 다른 회사로 치면 부장님 정도인데 그냥 땡땡님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은 상하 관계가 없어요? 상하 관계가 서로 동료들끼리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임원이나 이런 분들과의 상하 관계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회사로 치면 대리님, 과장님, 뭐 차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희는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차가 올라가면은 그냥 월급만 올라가고 뭐 직책이 없어요? 네, 사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이제 그렇네요. 다른 회사는 승진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5년 기다리면 이제 승진이 되고 연봉이 퀀텀 점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쭉 이렇게 계단식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자유롭고 프리하긴 하지만 뭔가 그런 그 한 방에 팍팍팍 올라가면서 약간 권력의 맛을 본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좀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레오님은 요즘에 뭐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고민이 되게 많기는 하죠. 근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잘 나가고 있으셔가지고 별로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커리어적으로 사실은 작년에 되게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회사로부터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또래에 비해서. 앞자리가 2로 시작하나요? 앞자리가 2까지는 아닙니다. 2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한정해서만 했을 때 이렇게 그 정도로 되는데 근데 그 돈을 받고 나서 이제 세금 같은 걸 다 떼고 나서 보니까 별로 없죠. 남는 게 없더라고요. 미쳐버리겠어 세금. 그래서 이게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커리어를 내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조금씩 상승을 해서 이렇게 먼 미래에는 이렇게 집도 장만할 수 있고 맞아요. 남들이 말하는 중산층 대열에 들어설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요즘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계실 건데 일단은 작년 한 해 회사의 상황 때문에 특별하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가는 게 너무 많아서 제 수중에 실제로 남는 돈은 없더라고요. 모든 월급을 받으시는 봉급 생활자분들이 다들 공감하실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 내에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첫 번째 고민이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저만의 콘텐츠를 뭔가 회사 외적으로 만든다든지 돈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돈의 파이프라인은 회사만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살면서 이제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네. 해야 되고 네. 뭐 아기도 낳고 싶고 이렇게 자식도 키우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려면 이제 돈이 가장 중요한 요소 네.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할지가 되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네. 뭔가 세금 문제나 네. 그리고 어떤 확실한 그런 회사에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게 약하다 보니까 네. 이제 부업을 통해 가지고 돈의 파이프라인을 네. 지금 건설하시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아직 뭐 사업적인 그런 목적이 이제 구체화돼 있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제 맞습니다. 예상상.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뭐 관심 가는 거나 흥미 있게 뭐 생각하거나 바라보는 사실은 뭐 연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지금은 여자친구분에게 흥미가 네, 여자친구가 제가 연애를 좀 오래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앞만 보고 달렸었는데 다시 연애를 뭐 1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다시 옆도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제가 앞만 보고 달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좀 못 보고 그냥 혼자만 좀 생각하는 게 강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뭔가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고민들도 좀 하게 하면서 좀 여유를 가지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자친구분을 잘 만나셨나 좋은 생각을 막 하게 되시네요. 여자친구가 이거를 본다고 해서 네. 그런 건 아니고 여자친구분 네. 여기 나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건 네. 약간 연상이세요? 아니요, 연하이지만 연상 같은 연하십니다. 말을 되게 존칭을 아까부터 존칭을 네. 예, 존칭하는 게 좋죠. 네. 서로 존중하는 그런 네. 게 좋으니까.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그 이슈는 즐거웠던 것들은 뭐 역시 이제 여자친구분을 만나시면서 정신적인 여유와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돌아볼 수 있고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보고 설계해볼 수 있는 최근에는 그런 게 포인트였다. 네.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레오님 같은 경우는 사업을 먼저 해보셨고 직장 생활도 지금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어리신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해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사실 저희 또래 뭐 30살 부분, 20대 후반, 30 초반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보실 거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좀 낀 세대인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세대가 사실 낀 세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시점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뭔가 모아놓은 게 많이는 없을 수 있는 나이이고, 그렇죠. 빚이나 없으면 네.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일단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시점인데, 사회의 뭔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직장이나 하는 일은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감히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좀 믿고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찾으면서 가시다 보면 그래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말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걸 찾고 그거를 이제 묵묵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인생을 살아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것 같고, 뭐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런 것 같고, 일을 할 때도 그런 것 같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또는 잘하는 것을 찾고 그거를 묵묵히 꾸준히 기본적인 걸 지키면서 하다 보면은 조금 고생스러움이 많고 적을 수 있고 또 조금 빠르고 늦을 수는 있긴 하지만 뭐 운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봤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이 사는 영역들이 대부분 재능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재능이 진짜 이기는 영역은 되게 극찬상계밖에 없고 나머지 대부분의 영역은 그냥 진짜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어느새 보면 저 멀리 가 계시는 느낌이에요.
안 쉬고 그냥 네, 가니까. 맞아요. 이제 대웅맨님도 그렇고 아, 저도 한 2년 전만 보더라도 저분이 되게 말씀도 되게 저렇게 해서 유튜브를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최근에 또 다시 보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보니까 되게 또 깜짝 놀랐고 그때 이런다고 요즘에 그런 상담하실 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게 컨셉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레오님 같은 경우는 행복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뭘 하고 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상태였을 때 행복을 좀 느끼시는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진짜 저는 기본적으로 제 손으로 뭔가 쌓아가고 있고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 때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긴 하지만 그 책임에서 벗어나서 제가 뭔가를 쌓고 만들 때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취감에 대해서 네. 행복감을 많이 네. 느끼시는 스타일이다. 네. 이게 식상이 있으신 분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식상에서 뭔가 만들고 생산하고 막 이런. 그러면 이제 그 레오님은 이 18세 대운, 개축 대운 초반부터 사업을 시작하시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입사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언제쯤 하신 건가요? S에서? 19년 1월이니까 이제 27에 했었죠. 네. 그렇게 많이 되신 건 아니네요. 지금 네, 한 맞습니다. 4년 차? 네, 그 정도 되신 올해 4년 차고 내년에 이제 5년 차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 시작은 여기가 보면은 12년도 임진년 네, 대충 맞습니다. 시작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 미래를 설계한다든지 지금 내 상태를 파악한다고 했을 때 이제 사주를 알아서 어떤 좋은 점이나 장점이 있으신 것 같은지 한마디 해주시자면. 뭐 사주가 되게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전부 다 믿을 수 있는 내 미래의 지도냐, 아니면 내 미래가 그런 정해진 거냐, 그건 또 아니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경향이 되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제가 사주를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사주를 알면 좋은 점은 나를 일단 조금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경향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어떻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은지 어떤 성향과 어떤 판단력이 어떻게 부여되어 있는지 이거를 좀 판단해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네, 제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뭔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 남도 또 역시 어느 그쵸. 정도 파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대운적인 부분에서 한마디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대운의 흐름을 그렇게 참고를 많이 하시고 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참고해야 될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엄청 안 좋았으면 왜 이래 그러면서 막 대운을 막 해볼 텐데. 안 좋은 일들이 몇 번 있었기는 한데 그래도 가장 힘든 연도는 사실 작년 한 해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고 약간 정신적으로 혼란과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불안정함이 많이 따르기 쉽지 않았을까. 근데 작년이 이제 상간운이었기 때문에 약간 혼란, 혼잡성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했다고 보면서 조직 생활에서도 조금. 근데 성과는 좋았는데 그래도 불만이 좀 따르시긴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게 상관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도 문제 있게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무신 일주시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일주에 대해서 장단점 어떤 게 있으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자면 있을까요? 어떻게? 일단 딱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무인도에 내놔도 못 고는 살 수 있는 사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도 있고 뭐 실제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사주를 맨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거를 활용해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주를 관심을 가지기도 했거든요. 이걸로 돈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콘텐츠니까 이걸로 이제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돈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으면서도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문어발식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간이 약해서 그래요. 이것저것을 보고 돈과 연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생각은 많지만 이제 일간이 약하실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럼 본인과 같은 일주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좀 해보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랑 같은 일주신데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워워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저를 생각해보면 이제 어릴 때는 되게 고집이 세고 음. 말도 안 되는 걸 혼자 맞다고 밀어붙이는 게 많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재련이 필요하고 이제 환경과 이렇게, 타협을 네, 좀 하시고. 환경과 이제 환경에 순응을 해서 조금 다른 음. 사람들과 잘 융화돼서 살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시고 그걸로 이제 뭔가 본인 밥벌이도 이렇게 하고 싶으시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으신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좋은 분야를 찾으셔가지고 잘 성장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하게 네, 투자를. 꾸준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대운 스토리 나오셔가지고 네. 어떤 소감. 일단은 제 성향 자체가 조금 이렇게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옆에서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친구나 뭐 아는 동생이나 아는 오빠 만나듯이 얘기하셔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주저 말고 출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